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그림 좌측이 수소입니다. 양성자 한 개, 전자 한 개로 만들어졌다는 것이고요. 가운데가 수소 양성자에 중성자 한 개가 추가된 거, 이걸 중수소라고 합니다. 중수소. 우측이 중성자 두 개가 추가된 거, 이게 삼중수소입니다. 무게는 중수소는 수소의 2배, 삼중수소는 수소의 3배 정도입니다. 그래서 1g당 매매 가격을 보면은 그림 보시는 것처럼 순금이 81,104원인데, 순금이 대략 한 81,000원인데 삼중수소는 3,500만 원이랍니다. 네. 그러니까 삼중수소 1g은 순금 437g과 교환된다, 이런 거 아닙니까? 삼중수소는 핵융합의 원료가 되기 때문에 핵융합 발전의 원료임과 동시에 수소폭탄의 원료입니다. 그래서 핵심 전략 물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발광체 용도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시계 초침이나 소총 가늠쇠, 나침반 만들 때 이거 꼭 필요하다고 하고요. 도로 안내 표지판 등에 사용되는 야광 도로 원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삼중수소 만들어 팔면은 저 돈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것도 한번 살펴보죠. 한수원은 TRF라는 삼중수소 제거 설비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걸 갖고 2017년부터 삼중수소를 만들어서 팔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한 5.7kg 정도 보관하고 있는데 그게 시가가 한 2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삼중수소 만들어 파는 장사를 지금 한수원이 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대기 중에 수소 원자 한 10의 18승계 있을 때 삼중수소 원자 1개, 이런 비율로 지금 대기 중에는 자연스럽게 극미량이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수소와 중수소 비율은 한 6,000대 1이라고 합니다. 6,000대 1. 6,000대 1이 비율컨대 이런 겁니다. 체중 75kg인 사람, 그 체중에 대략 한 3분의 2가 물이니까 물의 무게는 한 50kg가 나오는 것이고, 그러면은 그 물 중에서 중수 D2O라고 하는데, 물은 H2O라면은 중수는 D2O라 하고요. 그러면 이 중수는 물의 6,000분의 1, 그러니까 대략 한 10g 정도 된다. 그래서 체중 75kg인 사람의 몸에는 중수가 한 10g 정도 들어있다, 이런 겁니다. 딱 이제 물과 같이 존재한다는 거죠. 중수도 그렇고 삼중수는 훨씬 더 적겠죠. 중수보다도 훨씬 적을 겁니다. 도대체 그러면은 이 삼중수소는 어떻게 존재하게 되는가, 이겁니다. 즉 최초로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겁니다. 우주 공간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우주 공간은 진공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배웠는데, 나중에 이제 청년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내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되면서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주 공간은 아무것도 없는 게 절대로 아니고요, 뭔가가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뭔지 인간은 정확히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간이 알아낸 것은 뭐냐? 저 우주 공간에는 우주선이 쏟아지고 있다, 이겁니다. 우주선이. 우주선, 타고 다니는 우주선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이런 각종 전자파 우주선. 근데 이 우주선이 지구 표면에 전부 도달하게 되면은 생명체는 몰살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구에는 우주선, 지구로 돌진해오는 우주선을 막아내는 장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지구 자기장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우주선은 지구 자기장에 튕겨서 다시 우주로 흩어지지만은 그 중에 일부 힘센 놈은 뚫고 들어온다는 거죠. 지구 대기중으로. 그러면은 지구 대기중으로 우주선이 돌진해 들어오면은 그냥 이게 광속 비슷한 그런 속도로 돌진을 해오니까 들어왔다 하면은 지구는 우주 공간하고는 다르잖아요. 대기가 있잖아요, 대기. 그래서 대충돌이 발생하겠죠. 그러면은 주기율표 한번 보시면은 탄소, 질소, 산소가 이렇게 순서대로 쫙 있는데, 산소가 가장 무겁다는 거죠. 그래서 우주선이 우주선 안에
중성자라는 것이 이제 같이 있는데 이게 대기 중의 질소하고 산소하고 동일하게 박치기 하겠죠. 그러면 산소하고 박치기 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거는 변론이고요. 질소하고 박치기를 하면 무슨 일이, 질소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질소가 탄소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삼중수소가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겁니다. 최초로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 삼중수소가 대기 중에. 이거는 늘상 24시간 365일 지구가 만든 이후로 한 번도 쉼도 없이 계속 이렇게 일어나고 있죠. 창세기 이후로 계속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삼중수소의 화학적 성질은 수소하고 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공기 중의 산소와 반응하겠죠. 그럼 이제 물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 물이 수소가 산소와 반응해서 생기는 물을 H2O라고 한다면은 삼중수소가 산소와 반응해서 생기는 물을 T2O라고 이름을 붙여서 구분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물 속에 이게 다 섞여 있다는 겁니다. H2O 속에 D2O도 있고 T2O도 있고 이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H2O가 섞여 있으니까 빗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땅으로 떨어지고 지하수, 강, 호수, 바닷물에 이 삼중 수소가 존재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중수소가 산소와 결합한 D2O, 요걸 이제 중수라고 하는데 여기 앞에서 본 것처럼 가령 체중 75kg인 사람의 신체에는 대략 10g 정도의 중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정리하면은 인간은 창세기부터 H2O, D2O, T2O와 함께 같이 살아오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같이 살아가게 되어 있다. 이런 겁니다. 예. 예? 아주 그 중요한 존재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중수소, 삼중수소를 모두 수소, 여기서 말하는 수소가 하이드로진 또는 프로튬이라고 하죠. 수소. 요거 동위원소라고 하는데 여기서 삼중수소는 스스로 방사선 분解하는 방사선 물질이라는 겁니다. 이게 방사능 물질이라는 겁니다. 중수소는 방사능 물질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방사능 물질이라는 게 뭐냐, 말하자면 방사능 물질이 아닌 것은 세월이 지나면 계속 그 모양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방사능 물질은 이 물질이 영원히 보존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건 질량 보존 법칙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고요. 저절로 방사선 발산하면서 다른 물질로 변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방사능 물질입니다. 삼중수소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없어진다, 소멸된다, 다른 물질로 변한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그 역과정은 저절로 일어나지를 않고요. 이게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분解한다 이럴 때는 질량 보존 법칙 성립하지 않고 에너지 보존 법칙만 성립하게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방사선 분解할 때 나오는 그 방사선, 여기는 크게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감마선이 위험하죠 이거. 그런데 삼중수소에서 나오는 방사선은 베타선이라고 하는데 이게 엄청 약하다는 겁니다. 동물 피부 뚫지 못하고요. 너무 약해서 공기 중에서는 한 6mm 정도, 6mm 정도, 이 정도 겨우 이동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1cm만 떨어져 있어도 안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체에는 삼중수소가 내뿜는 방사선인 베타선은 생명체에 기본적으로 무해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그 방사선 검출 기계인 이게 가이거 계수기인데 이걸로는 검출이 안 된다고 하고요. 삼중수소에서 나오는 방사선, 그 베타선을 검출하려면은 특수 장비가 필요한데 그 이름이 액체로 된 섬광 계수기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사선 분解를 하니까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반감기라는 겁니다. 반감기. 가령 최초 1g의 삼중수소는 대략 12.3년이 지나면 0.5g으로 줄어들고요. 0.5g은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막지 못합니다. 여기서 또 12.3년이 지나면 0.25g으로 또 줄어든다는 겁니다. 반으로. 남은 것의 반. 이렇게.
여기서 저절로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중수소가 없어지고 대신 새로 생기는 것이 헬륨이라는 겁니다. 즉 지구에 존재하는 삼중수소는 세월이 지나면 저절로 헬륨으로 변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한번 헬륨으로 변한 삼중수소는 저절로 다시 헬륨이 삼중수소로 돌아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삼중수소 장사하는 사람한테는 매우 고약한 상황이겠죠. 1g당 3,500만 원어치 재고를 지금 보관을 하고 있는데 12.3년이 지나면은 1,750만 원이 사라진다 이런 뜻입니다. 즉 해마다 반감기 고려해서 감가상각해야 할 거다 뭐 이런 뜻입니다. 아주 고약하죠. 그렇습니다. 이제 지구로 돌진하는 우주선 속에 중성자가 대기 중의 질소와 충돌해서 저절로 생기는 이 삼중수소 요거는 너무나 적은 수량입니다. 너무 극미량이죠. 극미량. 예.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삼중수소를 많이 만들려면 어떻게 하느냐. 인공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원자로 속에서 발생하게 된다 이겁니다. 예. 원자력 발전소를 생각해야겠죠. 당장. 그래서 이 원자 폭탄과 원자력 발전소가 다른 점. 그거는 원자 폭탄은 연쇄 반응을 가속시켜서 대폭발을 인위적으로 이제 조종하는 것이고요. 폭탄이니까 단기간에 거대한 폭발을 일으켜야 하니까 원자력 발전소는 정반대 아닙니까? 연쇄 반응 속도를 조절해서 늦춰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성자를 숫자를 줄여줘야 됩니다. 중성자 숫자를 컨트롤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중성자를 흡수하는 물질, 그 이제 감속제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감속제로 이제 중수나 그러면 이제 그 중수로가 되는 것이고요. 붕소나 리튬 이런 걸 사용을 하는데 이것들이 중성자를 흡수하는 과정에서 삼중수소가 대량 생산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2011년 3월 11일 날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뭐 사고 아닙니까? 사건 아닙니까? 이거는. 그리고 그 여파로 쓰나미가 발생했고요. 이 쓰나미 때문에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 대형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거는 천재지변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여기까지는 천재지변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시 이 사고는 예방할 수도 없고요. 막을 수도 없고요. 또 그 사고 직후에는 뭐 수습한다는 게 생각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불의의 대사고였고 대재앙이었고 환경 대재앙이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고 그 순간에는 엄청난 핵 오염 물질이 대량으로 그냥 일본 앞바다로 누출이 됐고요. 이게 다 12년 전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 태평양으로 대량 누출되었던 그 핵 오염 물질은 그동안 어떤 형태로든 세계 곳곳을 돌면서 한국 근해에도 이미 도착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줬을 겁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이게 합리적입니다. 여기 뭐 이론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데 문제는 그 영향의 정도를 현재 과학기술로 식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의 영향이 없다는 거죠. 후쿠시마에서 대규모 핵 오염 물질이 누출이 됐는데 바다로 방출이 됐는데 방출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가 지금 체크가 안 된다는 겁니다.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한국만 그런 거 아니겠죠.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년 전에 대규모로 발생한 그 핵 오염 물질은 반감기 지나서 저절로 다른 물질로 변하지 않는 한 절대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계속 존재하게 됩니다. 반감기로 사라지지 않는 한. 그런데 이 태평양이 얼마나 넓습니까? 태평양은 단절된 게 아니고 인도양, 대서양, 즉 5대양과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즉 바닷물에 희석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아직은 지금 관찰되지 않는다. 영향이 없다고 봐야 되지 않겠나 뭐 이런 겁니다.
문제는 사고 후에 지금 별도로 보관하고 있는 그 핵 오염수, 여기까지는 핵 오염수가 맞습니다. 예, 여기는 오염수입니다. 이곳에 있는 이 핵 오염 물질도 반감기 지나면서 저절로 다른 물질로 변하지 않는 한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구히 존재합니다. 예. 반감기로 다른 물질로 변하는 것은 변론이고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저절로. 그래서 만약 저런 상태로 하염없이 세월만 보내다가 가령 다시 대지진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그 대형 사고가 발생한다면은 그럼 일단은 그 땅으로 흘러 들어가겠죠. 토양도 오염시키고요. 땅으로 흘러 들어간 것은 결국 바다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모든 길은 바다로 통하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그야말로 추가적인 대재앙이 되는데 이거는 천재지변이 아니고 인재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과정에서 또 추가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본 정부로서는 이거를 알프스라는 다핵종 제거시설 요 본질은 저는 일종의 정수기 그 역할을 담당한다고 봅니다. 정수기 기능 담당한다고 봅니다. 일종의 정수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핵종 제거하는 정수기입니다. 알프스가. 그래서 알프스를 돌려서 핵종들을 제거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오염수를 알프스로 정수를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그 정수된 물을 핵종 검사를 철저히 해서 국제 기준을 초과하면은 요걸 국제 기준을 초과하면은 그러니까 합격 못하면은 그러면 다시 알프스로 정수를 또 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핵종이 국제 기준 이하가 될 때까지 즉 합격할 때까지 여러 번 반복해서 정수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국제적 기준을 충족하는 그거는 저는 핵정화수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예, 또는 핵처리수라는 용어를 이제 사용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핵처리수, 본질은 핵정화수 아닌가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 핵처리수를 맹물하고 충분히 섞어서 희석된 그거를 바다에 방류한다는 거 아닙니까? 바다에 방류하면은 태평양이 얼마나 넓습니까? 예, 그리고 인도양, 대서양 이렇게 5대양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다에 희석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절차가 담보가 된다면 일본의 주권적 결정, 저거 막을 근거가 지금 없다는 겁니다. 이거. 에?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의의 사고를 가장 합리적으로 또 가장 과학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방식 아니겠나. 이건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것은 일본 이외의 국가들이 일본 정부의 방류 결정을 찬성한다. 그런 개념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국가는 없을 겁니다. 이 일을 제기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IAEA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제기할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예, 이게 저는 본질이라고 보입니다. 여기서 알프스로 제거 안 되는 것이 삼중수소라는 겁니다. 이 삼중수소도 이게 충분히 희석되어서 태평양에 이제 방류되기 때문에 그 희석 효과 때문에 한국은 물론이고 인간 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저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예? 우리 식별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다시 말하면은 방류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눈치챌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저 한수원에 앞에서 봤던 한수원의 그 설비 이용해서 삼중수소 흘러낼 수 없는지. 왜냐하면 순금보다도 437배나 비싸다고 하잖아요. 1g 걸러내면은 3,500만 원 이렇게 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삼중수소를 그냥 버리지 말고 걸러내서 상품으로 전환하는 이런 연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당연히 일본도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을 좀 의문점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요즘 날씨도 매우 더운데 말이죠. 예. 저 더불어 가짜뉴스 제조 유포하는 저 당이 더불어 괴담 유포하는 저 당이 말이죠. 주말마다 때로 몰려다니면서 꾀꾀거리는 게 참으로 기묘합니다. 예?
핵 정화수를 핵 폐수라고 거짓말을 하고요. 한국 정부가 방류 찬성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찬성한다고 거짓말 꽥꽥거리고 말이죠. 삼중 수소 갖다 버리는 그 량이 중공이 서해안에 방출하는 거 5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데, 일본의 방출량보다도 중공이 서해로 방출하는 양이 50배나 더 많다는 거죠. 그런데 중공한테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일본만 죽자 사자 지금 물어 떠대면서 꽥꽥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저거는 반일 선동해서 윤석열 정부를 허물어버리자, 반일을 고리로 해서 한미일 강철 동맹을 흔들어서 부숴버리자, 중공 쫄개짓하고 북공 쫄개가 되겠다, 이런 더불어 토착 중공 오랑캐당의 본성을 드러내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것들이 정말로 반국가 세력 아닌가, 이런 의심이 점점 더 커간다 이겁니다. 가령 어떤 평화로운 마을에 말이죠, 완전히 이놈은 거짓말의 귀신이야. 그러니까 귀태악귀 양아치야. 귀태악귀. 태어나지 말아야 할 마귀 새끼라는 거죠. 그런 양아치가 하나 있어 태어났어요. 이게 말이죠, 거짓말 특기를 살려서 경기도 아수라시에 그 아수라 시장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 시장은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공정하게 행사해야 되는데, 시장이 인허가권을, 요걸 돈을 받고 팔아쳐먹기로 작당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돈을 미천으로 결국 대한민국을 한번 말아먹어보자, 이렇게 설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가 직접 팔아쳐먹진 않고 수족처럼 부리는 백수 똘마이들을 척건으로 채용을 해서는 사실상 시장의 인허가권을 저 백수 똘마이들이 팔아쳐먹도록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걸리니까 씨는 모르는 일이다 그러고, 나 저 사람 모른다 해서고, 형님 저 아세요 이렇게 자꾸 말이죠. 그러니까 그 거짓말의 귀신이라니까요. 이 지랄하면서 이제 꼬리 자르기 놀이나 하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도적질한 그 돈으로 아수라 국회에 아수라 의원 그 연놈들을 단체로 매수를 한 것인지, 아예 아수라당을 단체로 매수를 한 건지, 아니면 저것들은 처음부터 도적 DNA, 아수라 DNA가 서로 통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더불어 범죄단체 비호 방탄하는 아수라 국회판이 지금 돼버린 거 아닙니까 이거? 법과 정의가 바로 살아있다면 벌써 저거 깜빵에 처박혀서 끼질 때까지 노역질이나 빡시게 하거나, 아니면 대한민국의 주적 북공에게 몰래 지금 돈을 갖다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여적질로 모가지 밧줄을 거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적에 왜 국민을 이렇게 짜증나게 하는지 아주 고약하고 매우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 천재, 충신, 윤석열 정부가 속히 저 반국가 세력들 모조리 일망타진해 주기를 학수고대하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